자, 뭐 여러분은 러시아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? 러시아 하면은 이제 뭐 각자 뭐 사람마다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요즘은 좀 비슷하겠네요. 요즘은 좀 그 뉴스에서 뭐 관련 그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이미지가 좀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부정적인 쪽으로 근데 뭐 전에는 뭐 이제 좀뭐 문학도 그 뭐라 해야 돼 도스토옙스키 아니면은 톨스토이 약간 러시아 문학 뭐 발레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보드카 아니 뭐 불곰이 보드카 먹으면서 뭐 테트리스 하기 뭐 이런 거 생각날 수도 있고 좀 인터넷에서 좀 약간 좀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좀 많이 보셨으면은 뭐 치키브리키 하드바스 아디다스 고프팅 뭐 이런 거 좀 그런 좀 마이너한 거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아니면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사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러시아어를 사실 시작을 했는데 여행 유튜버를 가끔 봐요. 보고 전에 그 빠니보틀 채널이 있잖아요. 그 채널을 한 전에 군대 있을 때 살짝 봤었는데 그때부터 좀 봤었는데 그때 구독자가 한 막 20만, 30만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 막 태국이나 태국도 그렇고 막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빠니보틀 그분이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페어 탐험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뭐 폴아웃이나 폴아웃 시리즈, 메트로 시리즈 뭐 이런 것처럼 세상 망한 거 있잖아요. 음침한 거, 세상 망한 디스토피아, 꿈도 희망도 없는 뭐 그런 거시기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솔직히 취향에 맞긴 했어요. 근데 뭐 빠니머치 채널을 보고 뭐 나도 뭐 여행 가고 싶다, 여행 유튜브를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뭐 영어로도 제가 뭐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말드 뱅커 채널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영국인 빡빡이 아저씨가 여행을 다니는 채널인데 이제 그 채널의 좀 컨셉이 이제 어드벤처 모험을 다닌다. 근데 이제 그 형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구소영권 러시아어 좀 통하는 데를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뭐 페어도 다니고 뭐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좀 그 채널을 지금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 채널을 좀 옛날에 재밌게 봐가지고 나도 저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시작한 것 같긴 해요. 그걸로 러시아도 시작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어 공부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? 뭐 요즘은 확실히 좀 그렇긴 한데 이미지가 예전에도 솔직히 좀 약간 러시아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뭐지 이 새끼 좀 이상한 놈 아니야? 왜냐면 좀 대중적이지 않아요. 단체다 솔직히 그지?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좀 저는 러시아어를 배워요 하면은 솔직히 좀 살짝 어색하잖아요. 뭐 보통 제2외국어 배우는 사람들이면 보통 뭐 이제 뭐 당연히 중국어하고 일본어 투톱이죠. 뭐 이제 베트남도 있고 요즘은 아랍어도 조금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지상 낙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서유럽 있잖아요. 이제 프랑스, 독일 이런 데 가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런 그쪽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복지가 있는 지상 천국으로 가서 뭐 이민을 하고 싶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시거나 이러지. 러시아 하면은 헐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? 약간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언어 같기는 한데 뭐 지금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더 후지죠. 이제 그 나락 밑에 지옥문이 있더라. 어, 그 30년 동안 누구도 저점 매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러시아어.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하문이 열리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러시아어인데 30년 동안 전망은 좋았는데 이젠 전망도 없는 그런 언어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러시아어를 제가 알아서 거의 독학을 했어요. 거의 독학을 해가지고 과외는 원어민 과외 선생님하고 8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과외는 8번 해가지고 이거를 6,400 루블을 냈는데 뭐 그때 기준으로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한 대략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재작년 때 그가 루블이 워낙 좀 너무 시가여가지고 6,400 루블이 좀 재작년 기준으로도 너무 왔다 갔다 이긴 한데 그때 뭐 과외 받았을 때 기준으로도 한 6,400 루블에 한 10만 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모의고사 책 뭐 한국어로 그 좀 써져 있는 거 그런 거
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죠. 그런 거 5개 사는데 한 45,000원. 그리고 정교수 책이라고 뭐 토드플 대비 책 그런 게 있어요. 아무튼 러시아어 이제 시험 대비책 그거 해가지고 그거 총 사는데 어, 책 하나는 중복해서 사가지고 총 13만 5천 원. 그리고 파워 러시아어 문법 18,000원. 그리고 토드플이 이제 러시아어 자격 시험인데 그거를 보는데 16만 원 해가지고 총합 44만 3천 원에 토드플 2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저기에요. 노원어문학과 보통 졸업 요건입니다. 예,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총합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제가 독학으로 물론 과외를 8번 받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면은 사실상 독학으로 러시아어를 공부했다. 자, 이제 뭐 러시아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처음에는 문자들 배워야겠죠? 문자들 안 배우면 못하니까 당연히 문자들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근데 러시아어를 공부하면 좀 그런 것 같아. 약간 좀 알파벳이 독일어 프랑스어를 하면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이거 비슷한데 해가지고 좀 진입 장벽이 좀 별로 없는데 러시아어는 처음부터 키릴 문자여가지고 진입 장벽이 좀 있다.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어차피 기본적으로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리 나고 한자보다는 쉽지 않을까? 솔직히 외국인 입장에서. 아무튼 키릴 문자를 그냥 뭐 저는 뭐 유튜브 보면서 그냥 유튜브하고 인터넷에 쳐보면서 그냥 외웠던 것 같고 나름 영어 알파벳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보다 쉽습니다. 뭐 러시아어 하면은 키릴 문자 있어가지고 어려워요 덜덜덜덜 뭐 이러는데 사실 키릴 문자는 그냥 좀 외우기만 하면은 그냥 뭐 한 몇 주만 있으면은 좀 금방 익숙해진다. 별로 그렇게 어려운 뭐 그런 건 아니다. 그리고 저 인터넷에 보면은 항상 좀 약간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, 특히 블로그에서 약간 러시아어 숨은 고수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, 그런 분들 뭐 블로그 보면은 진짜 유익한 거 좀 많고, 좀 잘 찾아보면 많아요. 그리고 뭐 또 DC 러시아어 갤러리 뭐 이런 거 있고, 물론 이제 DC답게 좀 약간 동글도 좀 있긴 한데, 근데 거기서도 좀 약간 숨은 괴수분들, 좀 이런 분들 좀 있는 것 같고, 뭐 네이버 카페 중에서 뭐 러사모라고 있는데, 거기서도 그냥 가끔씩 그냥 끄적끄적 보고, 인터넷도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, 개인적으로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, 개인적으로는 든 생각이, 이게 러시아가 솔직히 한국인들한테는 뭔가 접근성이 좀 개나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한국어로 된 교재보다는 영어로 된 교재가 뭔가 더 좋지 않을까? 좀 맨 처음에 솔직히 이 생각을 살짝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좀 쳐봤어요. 그래가지고 더 New Penguin Russian Course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그냥 구글링하면 나옵니다. 거의 공공재죠, 공공재. 책이 거의 한 30년 된 좀 뭐 오래된 책인 것 같은데 뭐 한 토드필 2급까지는 좀 충분히 쓸만한 책인 것 같아. 러시아도 공부할 때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이 책을 참고하는 거 정도는 나쁜 것 같아요.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한국어로 된 교재도 좋은 교재들 있는 것 같고 이 책이 딱 이제 소련 무너졌을 때 한 90년도 초 아니면 80년대 말 뭐 이 정도에 쓰여진 것 같아요. 뭐 책이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저 책은 뭐 이제 구글링을 하면은 사실 거의 바로 나온다. 그거를 이제 뭐 집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서 봤죠.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그 프린트 한 걸 봤어요. 근데 이제 엄마가 봐도 뭐냐 이게 무슨 언어냐 해가지고 러시아어다 하니까 약간 엄마도 이 새끼 이거 뭐 하는 거지?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배우지? 약간 근데 뭔가 러시아어가 좀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외국어 공부를 뭐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일단 초반에는 확실히 좀 그냥 외워야 될 게 많아요. 뭐 어쩔 수 없어. 그냥 뭐 문법 규칙 외워야 되고 알파벳 외워야 되고 그냥 일단 처음 몇 개월은 그냥 머리 안 굴리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, 처음에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뭐 랜덤 채팅 이런 걸로 바로 하기는 했는데
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그 러시아어도 영어도 치면 이제 what 있잖아요. 무엇, wh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러시아어도 하면 슈터 이거죠. 슈터. 근데 그 슈터에서 그 슈터 발음이 슈터인지도 모르고 슈터 치로 읽는 줄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실 영어 치면 what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랜덤 채팅을 봐도 돌렸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처음에 그냥 맨 땅에 헤딩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바로 시작한 거죠. 그냥 회화를 바로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게 랜덤 채팅을 하다 보면은 그 좀 그냥 러시아가 이게 너무 뭐가 생각이 안 나. 뭐가 좀 단어도 자꾸 격변화가 있고 뭐 그냥 문장을 아예 그냥 외워놓지 않으면 좀 뭐가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몇 살이야? 너 몇 살이니? 지금 몇 시니?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니터에다가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놨어요. 포스트잇으로 붙여놔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그 좀 볼 때마다 이게 이거였지 해가지고 그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했고 거기에다가 그 벽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벽에다가 종이로 뭐 좀 기본적인 단어들 격별로 어떻게 바꾸는지 뭐 이런 거를 붙여놓고 뭐 모니터로 뭐 이제 컴퓨터도 뭐 러시아어로 하거나 랜드 채팅을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모니터 너머로 봐가지고 저거였지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희한하게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근데 뭐 맨 처음 근데 나쁘지 않았던 게 맨 처음부터 바로 실전 회화를 바로 들어가 보니까 발음이나 리스닝 부분에서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딱히 막 좀 잘 컸다? 능력이 좀 잘 컸다?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러시아어가 솔직히 처음에 공부를 하면은 격변어랑 성별 때문에 처음에 너무 좀 힘들긴 해. 그리고 또 숫자도 이제 성별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숫자들을 또 격변화 시켜야 되는데 좀 이것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지금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고 그리고 진짜로 숫자 격변화랑 성별하고 격에 따른 변화는 좀 솔직히 시간이 되면 한 6개월,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감은 좀 많이 오고 좀 잘 맞추긴 하는데 동사 진짜 인칭에 따라 변하는 거는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많이 외우긴 했죠. 옛날보다 많이 외우긴 했는데 이게 동사가 그 변화하는 거 그리고 강세가 좀 뭔가 규칙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강세가 좀 그 동사 변할 때마다 강세가 좀 여기저기 오는 게 좀 그걸 좀 그때그때 외워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참 러시아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결국에는 뭐 그냥 많이 말하면서 많이 들으면서 외워야 된다. 또 제가 또 뭐 게임을 약간 취미로 좀 종종 하는 편이라서 맨 처음에 생각을 한 게 이 러시아 애들 하면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니면은 뭐 그 뭐냐 레인보우 식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거기서 좀 약간 소통을 하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긴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. 약간 좀 기본기가 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카스로도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 토플 2급 정도는 나와야지 좀 그나마 좀 비빌만 하다. 근데 확실히 카스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면은 좀 욕은 빨리 배울 수 있다. 좀 그런 생각은 들고 근데 솔직히 좀 카스에서 러시아인보다는 중국인이 더 많던데. 아무튼 그리고 또 러시아 애들이 좀 느낀 게 카스에서 좀 애들이 기본기가 좀 높아요. 애들이 좀 그 한국인이 외국인들하고 스타할 때 한국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기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 그 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막 이런 거처럼 러시아 애들은 그냥 기본기가 좀 약간 카스가 그냥 국민 게임처럼 잘하잖아 아주. 아무튼 게임을 근데 카스처럼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임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혼자 할 수 있는 싱글 플레이 게임으로 좀 그런 게임을 러시아어로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러시아어
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음성 있고 거기다 자막도 있고 이런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. 좀 그거를 그런 게임들을 러시아어도 한 게임만 한 시간만 해도 한 수백 시간은 되는 것 같아. 최소 일단 한뭐 200시간, 300시간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게임들 어떤 게임을 했냐면 뭐 데드 스페이스나 뭐 이제 스타트 그리고 이제 하프라이프 2, 뭐 아니면 이제 메트로 시리즈, 메트로 2033, 2034인가?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고, 포탈 1, 포탈 2, 뭐 사이버펑크 2077, 위쳐, 그리고 둠 이런 거, 뭐 이런 거 있죠. 아, 뭐 여기 이렇게 이 지금 영상은 좀 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력 좀 많이 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넣어봤어요. 한번 구경해 보시고. 아무튼 스타2 캠페인하고 하프라이프 2는 그 이게 에피소드 1, 에피소드 2까지 하면은 이 총 플레이 시간이 한 뭐 10시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프라이프 2는 이거를 러시아어로 한 3번, 3번 반은 한 것 같아. 그리고 스타2 캠페인 같은 경우도 한 2번은 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이거 두 개는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물려요.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컴퓨터가 더블 모니터거든요. 모니터가 두 개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게임 살짝 정지. 그리고 오른쪽 모니터도 이제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기. 아, 그러면서 아, 이게 이 단어고 이 단어의 성별이 이건데 지금 이 격으로 변화했구나.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서. 아,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면서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거를 많이 반복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거는 뭐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뭐 스팀에서 많이 사가 좀 몇 개 사가지고 러시아어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뭐 러시아어 공부 비용에다가 좀 하기는 뭔가 애매하겠죠. 그래서 뭐 이 게임 구매 비용은 저 44만 원에 합치 들어가진 않았고요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러시아 공부도 시작했던 거고 겨울 방학에 1년 휴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. 왜냐면 이게 2학년 2학기 때 뭐 뒷불도 맞고 좀 학점이 터졌거든요. 2학년 2학기 때 맞구나. 2학년 2학기 때 학점이 터졌는데 그때 학점이 좀 터져가지고, 아, 이거 러시아어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대학교 학업이랑 이거 같이 병행을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휴학을 했어요.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또, 1학년 2학기 때 러시아 문화와 예술은 또, 뒷불이죠. 또, 토드플 1급도 있는데, 저거는 뒷불 맞고 앉아있죠. 아무튼,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고, 좀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문법을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.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.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법을 좀 너무 꼼꼼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문법 꼼꼼하게 하는 게 재밌다.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상관없는데 근데 문법에 너무 좀 치중하고 이러면은 좀 외국어 공부가 제가 봤을 때 좀 그 재미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좀 의사소통 간단하게 좀 되고 좀 간단한 이해하고 좀 간단하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그때부터는 좀 약간 문법 공부량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. 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는데, 근데 이건 좀 약간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케바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그 문법을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좀 머리가 터질 수 있고,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한다는 것부터가 애초에 사실 뭐 어느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 이거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도 괜찮다.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결국 나중에 와서 또 고쳐야 되거나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반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그 뭐야 러시아어 전치사 이제 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뒤에 이격하고 옥격만 오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게 사격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 자격증도 땄는데 뭐 지금 이런 것도 뭐 지금 알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런 거 알고도 합격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
이렇게 책만 너무 들여다보면은 좀 눈도 아프니까 좀 영화도 보시고 좀 뭐 게임도 하시고 그 원어민 친구들도 좀 찾아가지고 좀 노시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 보면은 러시아어 노래들 막 번역하시는 분들 채널이 몇 개 있는데 뭐 락노래 번역하시는 분 채널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봤는데 좀 노래가 솔직히 좀 어휘량이나 리스닝 그리고 발음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같이 따라 들으면서 가사 따라 부르면서 계속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고 같이 많이 보고 뭐 이러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.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뭐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뭐 책 하나로는 당연히 부족하니까 한국어로 된 러시아어 교재 뭐 이런 것도 좀 몇 개 사고 언어 교환을 가장한 만남의 헬로우토. 근데 뭐 진짜 친구 구하려고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하고 좀 얘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좀 뭐 랜덤 채팅도 좀 하면서 많이 했고 물론 랜덤 채팅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좀 이상한 경우도 많고 좀 욕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뭐 랜덤 채팅을 하면서 좀 배운 것도 좀 적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전 여친이 러시아인이어가지고 그 한 뭐 2년 가까이 사귀었었는데 또 전 여친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뭐 하루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로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이제 한국어만 쓰기 또 그 다음 날은 서로 러시아어만 쓰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약간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.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 실수도 잘못 말하면은 소원 하나 들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깜찍하게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으로 뉴스나 뭐 그 뭐 아니면 그냥 뭐 어떤 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하면은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사실 러시아권 가면은 텔레그램이 보통 그냥 뭐 우리나라 커뮤니티 사이트를 뭐 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런 데서 이제 뉴스하고 소식 이런 거 많이 보고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보기는 했죠. 해가지고 뭐 인터넷 뉴스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뉴스 같은 거 좀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기도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텔레그램이 가장 좀 편한 것 같긴 하더라. 그리고 뭐 이제 길거리에 있을 때나 뭐 혼자 있을 때나 뭐 어디 버스 타고 있을 때도 뭐 라디오도 항상 뭐 인터넷 라디오는 항상 좀 꾸준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뭐 독해책 듣기 책 계속 보고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 책 소리 내서 읽고 뭐 이런 거 계속 반복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거 루틴을 거의 계속 한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언제지? 그 올해 2024년 1월 27일에 토르플 2급 시험을 봤어요. 이제 러시아 공부하고 딱 한 3년 정도 되는 3년 좀 더 되는 시점에 러시아어 시험을 본 건데, 사실 2년 정도 됐을 때는, 쭈발 토르플 2급 어렵다는데, 좀 보면은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래가지고, 2년차 때는 안 봤던 건데, 어, 사실 보고 나니까, 그때 볼 걸 싶더라고요.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플 2급이 보통 노노문학과들 졸업 요건인데 생각보다 보고 나니까 좀 너무 무난했어요. 너무 그냥 무난하게 붙어가지고 사실 이제 와서는 2년쯤 됐을 때 2급 보고 좀 한 1년 좀 살짝 빡세게 준비해서 3급을 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또 막상 뭐 그때는 또 뭐 이제 학교 근데 공부도 사실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 뭐 쉬웠을런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토드필 이급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쉬웠다. 아무튼 뭐 이렇게 토드필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토드필 이급 붙었다 하고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올렸더니 친구놈이 하는 말이 이거 토플 짝퉁이네 막 이러더라고요. 이러던데 뭐 그렇게 짝퉁은 아니고
러시아 놈들 이거 뭐 토플 베껴가지고 토플 만들었구나. 이거는 아닌데 그 짝퉁은 아니고 그냥 다른 시험이고. 아무튼 성적표는 또 금방 받았어요. 시험을 토요일이었나? 토요일에 봤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메일로 붙었다 하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해가지고 왼쪽부터 첫 번째가 독해, 두 번째가 작문, 세 번째가 어휘 문법, 그리고 네 번째가 듣기, 그리고 5번, 다섯 번째가 저게 말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게 점수가 66%, 그러니까 100% 중에서 이제 66% 이상이면은 다 66% 이상이 되어야 합격인데 다 보면은 뭐 88%, 93%, 90%, 88%, 82%니까 뭐 이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 무난하게 합격을 했죠. 이런 식으로 뭐 듣기, 말하기, 쓰기, 어휘, 문법, 독해 이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뭐 수능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작고 뭐 부담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살짝 긴장은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을 보다가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긴장이 좀 풀렸어요. 아무튼 첫 시험은 듣기를 봤는데 그냥 듣기는 별거 없고 그냥 뉴스를 들려줘요. 뉴스를 들려줘가지고 뭐 뉴스나 토크쇼 그리고 사적 대화 이런 거 듣고 정답 고르면 되는데 그냥 딱 시중에 파는 토르플 리그 모의고사 수준이었고 그냥 너무 무난했다. 그리고 뭐 사실 뭐 원어민들하고 그냥 좀 대화도 좀 이런 것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듣기는 뭐 공부 딱히 그게 그 시험 자체를 대비를 한 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무난하게 풀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 시간은 말하기를 했는데 말하기가 이제 뭐 컴퓨터도 녹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어민 감독관하고 1대1로 대화를 해야 돼요. 근데 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이런 거 좀 1대1로 말하는 거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좀 살짝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뭐 무난했고 그냥 딱 그 감독관으로 뭐 전형적인 러시아인이 들어와요. 전형적인 뭐 웃음기 없고 그 디폴트로 우울한 표정 박혀 있는 그 전형적인 러시아인이 와가지고 이제 감독을 이제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내 특징이 막상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또 막상 표정은 무표정이어도 은근히 친절합니다. 약간 츤데레?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험을 했는데 말하기 시험이 어, 그냥 뭐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. 전반적으로 계속 평소에 원어민하고 말하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었는데 근데 단어를 뭐 이해를 못한 거를 중간에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거기서 살짝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반나절 그 시험 말하기 시험 대비한 거 치고는 점수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나 한 막 70 몇 아니면 뭐 60 후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잘 나왔다. 근데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? 러시아어를 좀 공부하고 원어민하고 이렇게 좀 그냥 러시아어도 좀 의사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영어를 말할 때 좀 억양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. 약간 러시아 억양이 좀 붙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영어 회화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막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하하호하고 막 그런 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 뭐 음료들 하나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오렌지 보드카를 시켰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회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테이블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너 음료 뭐 시켰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렌지 보드카 시켰다 하니까 이제 보드카 하면은 좀 러시아인 같잖아요. 근데 이제 오렌지 보드카 해야지 이제 좀 일반적인 영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나보고 하는 말이 너 혹시 러시아어 하니? 약간 이러던데 그냥 뭐라 말할까 생각하다가 뭐 계속 카자흐스탄에서 왔다 이랬죠. 아무튼 좀 영어 억양도 좀 살짝 이상해지는 같은 거를 좀 느끼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 토대플 2급 시험에서는 뭐 저런 식으로 뭐 흘러갔고 또 쓰기는 근데 이게 좀 공부를 좀 약간은 하셔야 돼요. 이게
사적 편지 2개, 그리고 공식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는데, 뭐 신고서, 불평문, 해명서, 약간 그 어떤 시청 같은 기관 같은 데 써가지고 뭐 손으로 수기도 작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서 같은 거를 좀 약간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, 그거는 이제 포맷이 있어요. 포맷이 있어가지고 그냥 형태만 외워가지고 쓰면은 그냥 적당히 좀 은근히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공부만 좀 하시면은. 근데 쓰기가 가장 좀 부담이 컸었는데 오히려 점수도 제일 잘 나왔고, 어휘 문법은 그냥 여기 들어가는 올바른 어휘가 뭐야? 여기 들어가는 올바른 문법이 뭐야? 그냥 이런 거 보는 거라서 그냥 문법 공부 그냥 평소 성실히 했으면은 그냥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, 독해가 진짜 생각했던 거랑 느낌이 너무 달랐는데, 독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좀 너무 낮았어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후기 보니까 약간 좀 운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좀 시험 보면서도 느낀 게, 내가 가차가 잘 뽑혀가지고 난이도 가차가 잘 뽑혀서 내가 난이도가 엄청 낮은 때 와가지고 시험을 지금 치는 건가 싶었는데, 아무튼 좀 약간 운빨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진짜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아무튼 다 맞진 않았고, 근데 25문제 중에 3개 틀리긴 했는데, 아무튼 왜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시험을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붙겠는데? 라는 생각이 솔직히 그냥 들었고, 아무튼 점수가 높아서 좋긴 한데, 약간 좀 솔직히 드는 생각이 약간 일찍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.